안녕하십니까. 돈 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도내 상용차 산업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수출 1위 품목이었던 자동차는 타타데이와 현대차를 모두 합쳐도 4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엔 타타데이 군산공장 근로자 110명에 대한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도 물량 감축이 진행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미래자동차 생태계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군산경제와 전북 자동차 산업의 위기라는 주제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타타데이와 현대자동차 공장의 구조조정 상황과 지역의 대응 방안, 또 군산형 일자리와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종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의 자동차 산업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군산 타타데이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니까 걱정이 크죠. 하나의 자동차 회사가 무너지면 GM 사태처럼 지역에 있는 산업협력 업체들도 무너지니까 더 이상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 위기를 가까이서 접하기는 힘들잖아요. 이 정도까지 심할 줄은 몰랐는데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전북만 유독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군산에서 이거를 잘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지역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을 거쳐가지고 여러 방안을 좀 줘야 군산이 새만금 때문에 많은 기업이 들어올 거다고 말이 많은데 정작 와도 다시 나가는 이유는 분명히 여기 와서 이득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네 하고 빠지는 거니까 그 이득을 전라북도 내에서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나라에서라도 어떻게 좀 도움을 줘서 오세요를 해줘야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해줘서 군산에 좀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전기자동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 내에도 자동차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수소차나 전기차 생산에 힘쓰는 것뿐일 텐데 좀 더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도 생산 물량이 갈수록 줄고 있잖아요. 전북은 자동차, 특히 상용차 사업이 주력이니까 현재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북의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의회 조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지만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군산발전포럼의 상임 의장인 군산대학교의 최현성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서지만 위원장님 오실 때 차 운전해서 오셨죠? 네. 예. 자가용 승합차는 좀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상용차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건설 경기가 어려우니까 대형 트럭은 판매가 지금 저조해져서 타타되고 어려졌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현대 상용차가 어려워진 것은 그 중간에 쓰시는 분들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이 그 사태가 약화되기 때문에 예. 차량 판매 대수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타타데우가 다 이 상용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타격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구조조정 이어지고 있고 이런 말씀들 계속 오고 가고 뉴스에서 연일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특단의 조치로 나오는 것들을 하다 보면 대형 예. 트럭이 많이 빌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또 이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중중형 트럭이 많이 판매는 이렇게 양방에 이렇게 좀 구조를 좀 서로 이렇게 시소처럼 평행을 맞춰갔는데 지금은 두 군데가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타타데오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준준형 트럭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과연 이게 그 이 소진된 대수가 한 10,000대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제살 깎아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현대차의 상용차와 타타데오 상용차가 그렇지만 타타데오 입장에서는 자구책으로는 어쩔 수 없다. 대형 트럭이 이렇게 나가지 않는데 계속 대형 트럭만 고집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준준형 트럭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래서 야심차게 다 준비해서 나왔는데 이제 이런 시장이 팽창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나 경제적 구조가 돼야지 이 두 회사가 사는 거지. 시장은 그대로 있는데 회사가 자꾸 양분 3분 4분 하면 이게 이제 과연 전라북도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봐야 할 문제가 있고요. 군산시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타타데오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어떻게든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군산 타타대우한테는 시급한 문제다. 예. 네네. 그렇다고 목표는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4.5톤 이상 중대형 타타대우 상용차가 한 해 10,000대 가량 생산했는데 최근 5년 새 6,000대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나올 정도니까. 뭐 그거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예. 수출입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인도에서 들어와야 할 핵심 부품이 좀 있거든요. 예. 뭐 여기서 그 부품을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또 차가 나올 수 있는 또 한정적인 게 있습니다. 최현성 교수님, 참 110명이 희망퇴직을 지금 신청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원래는 더 많은 희망퇴직을 받고자 했는데 목표치는 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회사가 어려운 상황, 글로벌 자동차의 위기라고 좀 상용차의 위기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비단 그 타타대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이제 2015년 우리나라로 치면은 상용차가 한 40만 대 정도가 2015년이 이제 정점인데 작년에 이제 33만 대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30만 대를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 전체 물량이 이게 이제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좀 또 큰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의 중대형 상용차의 90%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전라북도에 이제 현대차와 타타대우가 그거에 이제 1차적인 그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조조정 사실 그 이제 이 같이 근무하던 식구를 내보낸다는 건 이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고용이 자동차가 상당히 그 고용의 품질이 좋아서 우리가 그 뭐든지 일자리를 만들 때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려고 각 지역에서 난리거든요. 그만큼 이게 이제 괜찮은 산업인데 저희가 희망퇴직을 110명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군산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경제에도 굉장히 먹구름이 끼는 거죠. 아마 근데 원래는 좀 더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타타대우에서는 뭐 250명 이상의 그 희망퇴직을 원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많은 그 퇴직을 시키는 거는 뭐 기업으로서도 썩 좋은 일이 아니고 지역 경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근데 GM 사태처럼 되지 않으려고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희망퇴직을 받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GM도 2015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지금 그 타타대우도 이미 이제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 군산 지역에서는 지금 뭐 격일제 근무, 뭐 일주일에 3일 근무 이런 식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버틸 만큼 버티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걸 이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보면요. 국내에보다는 해외에 공장을 계속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제 타타는 해외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인도에 이제 모기업인 타타 자동차도 인도에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모기업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군산에 있는 타타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자기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서지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부품의 일부를 또 그쪽에서 들여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썩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사실은. 부품의 극히 국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걸 가져오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이걸 지금 이제 인도산이나 중국산 부품을 국내로 계속 가져오는 게 부품 정도가 아니고 이제 모듈을 가져와서 조립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저가의 외국산 부품을 가져와서 이제 국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이제 이 국내 내수도 하고 뭐 이게 이제 해외 수출도 하려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 업체, 협력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타대우도 좀 그런 걸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정부하고 우리 정치권하고 타타대우하고가 서로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타타대우나 현대차와 함께 협력하는 협력업체들 걱정이 되는데 잠시 후에 그 말씀은 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동용 의원님, 참 이 군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으로서 군산 경제에 걱정이 크실 텐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됐죠. 뭐 잘 아시는 GM 폐쇄됐죠.
OCI도 지금 뭐 사업 철수하는 상황, 그리고 여기 이제 타타대우까지, 뭐 주변에 또 다른 협력업체들까지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함께 몰려와서 그런지 쉽게 좀 출구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세계적인 경기의 영향을 사실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산업이잖아요. 예. 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뭐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 행정이나 정치권이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고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북도나 뭐 군산시도 백방으로 그 사측과 만나서 구조조정 계획을 좀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예. 내수 시장의 확장성을 위해서 실제 구체적인 노력도 좀 전개해주고 있는데 저의 아쉬움은 여전히 어쨌든 정치권이나 행정이 사후 약방문적이다라는 측면에서의 아쉬움은 항상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타대우도 앞서 최현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단축은 이미 4, 5년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경영 단축을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회사 내부 사정이 안 좋고 국제 시장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 걸 반영하기 때문에 그럼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된 이 경영 단축을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실제 지역 내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매우 아쉽고 앞으로 이제 그런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좀 저희 정치인이나 또는 행정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실련 위원장인 서지만 위원장님도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군산 시민들 1차적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또 GM 사태 이후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에 처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형 뭐 상품권을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희망퇴직 받고 구조조정 되면요. 이분들이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또 어떤 또 구조조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2중 3중의 어떤 어려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군산 경제.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준비들을 여러 군데에서 준비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타타대우 내부에서도 KD샵에다가 지금 60명을 전환 배치해서 그 차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KD샵은 원칙은 세계적에다가 이런 부품으로 수출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중등형 트럭들의 부품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새차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사는 차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겨온 거거든요. 타타대우가. 그리고 이 나오신 분들이 지금 또 소상공인으로 또 그렇겠네요. 하다 보니까 서로 시장성이 지금 이렇게 지금 확보가 좀 어렵다. 타타대우 자체 내에서도 시장성 확보가 어렵고 그게 내수 시장이든 해외 시장이든 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시장 확보가 어렵다. 이것 때문에 좀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타타대우와 현대자동차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최현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내 트럭의 95% 이상을 우리 전북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도 상당히 많죠. 13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오늘 우리 조동혜 의원님 나와주셨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관심을 저희 연집에는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렇겠죠. 저희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90%의 중대형 상용차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도 전라북도가 상당히 거점 지역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중앙 정부에서 여기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거든요. 반면에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90%가 전라북도에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남의 동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권에서는 또 의외로 남의 동네의 일처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제 지금 수입차 계속 늘고 있는데 볼보하고 스카니아처럼 이게 비싸요. 근데 성능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수입차 늘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또 이제 버스 같은 그 경우에는 뭐가 많이 들어오고 있냐면 중국제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이게 저가형이란 말이에요. 저가 보급형. 그럼 국산 상용차라고 하는 거는 요 가운데쯤에 딱 끼어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도 어떤 정책을 썼어야 되냐면은 우리도 저가형으로
경쟁하려는 거는 맞지 않아요. 저희들한테는. 결국은 우리도 볼보 같은 데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라북도의 R&D 역량을 키워주는 작업을 한 10여 년부터 꾸준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지고 나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막 이제 인력들이 이렇게 퇴직하잖아요. 지금 일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숙련된 분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소일고 양칸 고치기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인력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대응이 늦었고 앞서서 좀 대응을 하면서 방향을 먼저 선점을 했어야 되는데 항상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출구를 찾다 보니까 그 연계가 되지 않고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타타데오도 미리 이런 것들을 해서 그 KD샵을 다 지어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KD샵을 해외 수출로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내수시장에 준준형 트럭 생산 라인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예, 조동용 의원님, 그 앞으로 좀 정부의 주도 산업인 이 상용차 산업이나 혁신성장과 미래형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부분, 전라북도가 좀 그런 차원에서 군산도 그 뭐 선제 대응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상용 그 생산량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어쨌든 정부도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이라든가 미래형 산업 생태 구축에 나서긴 했고요. 그리고 국내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도 수소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 확대에 따른 뭐 완성차, 부품 개발 뭐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우리 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어떤 국제 시장에서의 이 자율 상용차라든가 이런 것들까지의 폭을 미리 좀 준비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우선 뭐 전혀 뭐 희망이 뭐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을 뒷짐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부품업체 개발도 지금 실제 지원에 좀 나서고 있고 퇴직자 뭐 고용안정 지원금도 인건비 뭐 250만 원씩 지원해준 제도 좀 하고 있고 또 3차 추경연에서 이제 신보를 통한 어떤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서 최대 400억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지만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 내수 시장의 충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이걸 그 실제로 국제 시장에서 진입하는 시간이 또 3, 4년, 4,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고요. 뭐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2,500만 원대로 아예 수출을 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일반 승용차들도 뭐 한 4,500만 원 뭐 이 정도대 평균 유지 가격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이 실제 시장이 넉넉하지 않고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서지만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미래형 산업 생태계 자동차 산업을 보면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상용차와 접목해서 가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 시점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걸음마 수준도 안 되고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상용차는 수소하고 연관된 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세단이나 이런 SUV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로 갈 수 있는데 힘이 딸리기 때문에. 네,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수소를 부생 수소를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료전지 사업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근데 이 연료전지 사업 자체도 전부 다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현 전라북도에는 이 연료전지 사업을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단계도. 그러니까 이런 수소가 나와야 수소 경제가 사는데 그런 수소를 만들기 위한 연료전지 사업도 지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좀 빨리 확보하고 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조동영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당분간 어려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택배 회사가 상당히 이게 트럭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MOU 체결해서 좀 빨리 지원도 하고 해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준준형 트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소방차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특장차인데 소방차가 지금 너무 대형화가 돼 있어서 지금 골목골목 들어갈 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소형화를 좀 시켜서 골목골목을 들어갈 수 있는 시험 사업으로 이게 이제 대형화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뭐 아파트들이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소방청도 필요한 건 맞은데 소형 구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입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형 이런 소방차 그다음에
차량 중심 캠핑장을 빨리 차량 중심 캠핑장 같은 걸 빨리 조성해서 이런 차량들의 차고지 문제도 해결하고 캠핑으로 이 사람들을 수요에 맞는 그 이런 차들이 나와야 된다. 예, 그렇죠. 예. 이런 특장차의 이런 시장성들을 확보해주면 당분간 이 시장으로 숨통은 트일 거다. 그리고 미래를 조금씩 준비하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연료전지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 사업이라든지 빅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유치해서 이게 또 10년 후에 5년 후에는 또 먹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된다. 이렇게. 최현성 교수님, 그 어찌 보면 이제 산업의 생태계라는 것이 수요자에 맞춰서 선점을 하거나 아니면 주도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일 텐데 지금 서지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좀 더 진일보한 그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의 이 자동차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걸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이제 상당히 그 지자체 대응 자금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붕괴되는 군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붕괴되는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 급하니까 빠듯한 그 군산시 살림살이에 또 대응 자금을 거기다 넣어야지 또 국고가 그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못하냐면은 다른 살림을 또 사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군산시 같으면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대응 자금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국고로 나오는 그 R&D 사업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러면은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로 특정지어서 이 국가의 R&D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또 전국 대상으로 공모를 확 넓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라북도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어려워서 막 개발 인력도 내보내고 있는 이런데 타 지역하고 경쟁해서 또 국가 예산을 받아라고 하고 지역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자금 또 넣으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다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이 이제 친환경 상용차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제 국비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때 받을 때에 우리는 이제 친환경 상용차로 받았지만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저희들보다 2배의 액수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군산이 맞았는데 실제 첨단 과학기술의 예산은 광주로 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정치권에서는 좀 더 좀 똘똘 뭉쳐서 우리 목소리 좀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참 이 정치권에서 이 기업에 참 관심을 갖는 건 맞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뭐 기업 입장에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최현성 교수님 하신 말씀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뭐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특장 차량을 확대하는 건 저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다만 시장에 진입하려면 제도적인 정비라든가 또 개방적인 어떤 제도적 완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앞서 최현성 교수님 말씀하신 자주재원 문제도 지방정부의 대응 투자라고 하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코로나 이후로 서민들의 복지 영역에서도 매우 지금 중요한데 그런 예산들 자체가 지금 축소되어지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지난번 뭐 도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경제 부지사를 좀 두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이게 이제 정치권의 선제적인 역할을 어디까지 볼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그 17개 광역 시도를 다 보니까 약 80% 정도가 경제부지사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말고 아니 이게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경제부지사로 아예 선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전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부지사 출신인 뭐 전주시장님도 되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되 계시고 하는데 전북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정무적이며 정치적인 역할을 정무부지사 역할한테 많이 주었던 것 같다.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전문 경영인 출신의 경제부지사를 이제 좀 두자. 또 군산시도 뭐 예를 들면 경제부시장을 둘 수는 없어요. 제도 때문에. 근데
특임단장 형식으로 어떤 경영인 출신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좀 기업 문제를 행정과 정치가 동시에 해결해 줘야 된다. 이제 더 예.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의 전북 경제의 초토화된 전북 경제를 일으켜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들을 좀 어필하고 좀 많이 좀 도지사께서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군산의 타타대우와 또 완주의 현대자동차 이 상용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대한 말씀을 세 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의 주인구 의장을 전화 연결해서 현대차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인구입니다. 예, 현대차에 대한 소식들이 뉴스로 나올 때 예전 같지 않다,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노동자 입장에서도 실감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전주공장은 10만 대 생산 설비를 갖추고 예. 95년도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공장 가동률이 40%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14년도 이후에 예. 계속적으로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 물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 공장에서 진행하는 단체 교섭에서 4번이나 16년도부터 합의서를 썼는데 그 예. 사항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전종장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8년도에 저희가 시간당 중형 트럭 12대를 생산했었는데 예. 그때 8대 생산으로 감축을 합의를 했고요. 현재 또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8대 생산해서 6대를 생산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1시간당 6대 생산하는 걸로 사측과 합의가 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합의를 하고 세부 사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줄어드는 감세입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예. 전체적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4년도부터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올 상반기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16,000대 정도 판매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하반기는 더 어려워질 거고 내년도 생산 계획 물량이 올해가 저희가 42,000대 정도인데 예. 아마 37,000대, 8,00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가동률이 40%대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말씀.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연구진 인력들 지금 남양주로 울산으로 지금 갔고요. 예. 또 아마 이 노사 합의 안에 임금 동결하는 그 결과까지 내놓을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 힘을 합쳐가고 있는 모습인데 전주 공장의 근로자 혹시 100여 명이 타적으로 배치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2015년도에 예. 전주 공장에 위치했던 남양 상용차 연구소를 남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남양으로 이전을 하고 그때 당시 노사 합의서를 보면 전주 공장에 20년까지 2조를 투자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예. 그 합의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요. 올해 임금 동결을 하면서 품질 향상 투자 비용으로 2천억을 노사가 합의를 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승용에 중심돼 있고 사용차 전주 공장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전주 공장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승용 중심 현대차 그룹에서 상용차 전주 공장에 대한 투자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예. 100여 명이 다른 공장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노사 간에 좀 지금 합의는 6대 생산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건 18년도에 이미 우리가 울산과 그룹사 기아차 광주 공장에 조합원들을 보냈고요. 300여 명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인원을 올해 저희가 정비 아산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 이제 군산 타타대우도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저희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는 노화사가 합의한 단체 협약 45조 인원 정리가 불가피할 시 사전에 해고 회피 노력을 한다 이렇게 적시해두고 있는데요. 예. 회피 노력 적시해둔 사항 중에 보면 순환휴가나 교육, 그룹사 전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진행하는 걸로 노사 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전주공장 현실이 지금 해고유피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재 지금 전주공장에만 현대차 한 4,000명 이상 근무하고 계시죠? 예, 예. 이 생산 대수가 줄어들므로써 다른 어떤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뭐 걱정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물량을 더 이제 늘려야 될 텐데 생산량을요. 어떤 예.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대차라는 대기업의 전라북도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함께 좀 관심과 협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작년 12월 2일 날 당선되고요. 예. 사실 뭐 현대차 전주공장 문제가 14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이슈가 되어 왔고 사실 전북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전국의 95%를 전라북도에 있는 타타대우 상용차하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상용차를 생산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사실 국가 기관 산업이고 전북 지역 경제의 중심이기도 한데 예. 사실은 제가 그 수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이 사항을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전라북도의 대응 방식을 보면 예. 소통할 담당 부서도 명확하지 않고요. 좀 철저히 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그 의구심을 갖고 있고 실례로 앞서 뭐 그 토론 내용 중에서 나왔지만 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노동특보제도를 통해서 그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자동차 산업 미래 포럼을 만들고 노사정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나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은 유치를 했는데 예. 아까 행정부지사 제도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경제부지사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전라북도도 그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가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오늘 전북도청 담당 부서인 주력산업과 측에 방송 참여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타타대우나 현대자동차 문제의 경우 노사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도가 발언하는 건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거절했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도가 입장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광주의 경우 말씀을 좀 하셔서요. 노사협력관제도도 마련해서 조금 더 깊게 관여를 하면서 방안을 좀 만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도의 아쉬움을 우리 주인 구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2월 달에도 그 인터뷰도 했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광주도 사실은 IMF 때 기아차 광주 공장을 폐쇄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방침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다음에 그 노사 시민단체가 나서서 현대차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당시 6만 대 규모의 공장이 지금 현재 50만 대 규모로 캐파가 확장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의 노동특보제도 비슷한 그 광주의 노사협력관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노사를 함께 조율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전주공장 타타대우나 전주공장 상용차 문제 관련해서 도 담당자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는데 사실 실무자가 하는 얘기 수준이 대단히 낮다. 대단히 낮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노사가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형식적인 멘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지만 위원장님, 아니 도의 담당 부서의 수준이 낮다라는 말씀을 그 노동자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상황이길래 실제로 위원장님도 많은 면담하시고 인터뷰도 하시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특보제도나 노사협력관제도 주인 구장님 잠깐 들어주시죠. 이런 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군산형 일자리나 전북 군산형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노동자가 지금 전부 다 양보를 했거든요. 지금 뭐 관이 개입을 해서 어떠한 것들을 했다 이런 건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관에서는 이게 계속 지금 순환 근무제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또 바뀌고 하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노동자는 지금 배가 고픈데 머리 아프냐고 자꾸 두통약을 주는 이제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는 앞에 10년 뭐 100년을 내다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제 공무원신들은 한 달, 1년 안에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에서도 지금 믿지를 않는다. 예. 관을. 그게 가장 문제점이죠. 가장 위기는 군산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이 위기인 군산과 우리 전북의 대응은 실제로 노동자가 느끼는 체감은 많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데 주인 구장님. 예. 자, 지금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나 도의 안타까움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자동차 상황 좀 더 살펴볼게요. 수소 전기 트럭 생산한다고 밝혔는데 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 현재 또 현 위치 주소는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수소 전기차 기술력은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혼다 그리고 저희 현대차 정도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기술 우위를 보면 자동차 산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도 현대차의 기술력이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전주공장에서 생산한 수소 트럭이 스위스에 세계 처음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됐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 말을 인용하면 사실은 차량 생산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인프라 구축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예. 쉽게 표현하면 충전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충전소 같은 시설들이 유럽이나 북미, 중국 이런 이 아직 걸음마 단계고 실질적인 운영이 2030년도나 가능한 상황이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한 50여 대 이제 수출을 하고 25년도까지 1,600대를 수출하는 걸로 MOU를 체결해 놓고 있지만 수소 충전소가 스위스에도 올해까지 한 7개 정도 건립 계획이 있고 25년도까지 80개 정도 이렇게 건립하는 걸로 계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수소 트럭 문제가 사실은 전주 공장의 미래 먹거리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고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그렇군요. 이 문제는 향후 한 5년 정도 이후에나 가능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신데. 예. 참 주인 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현대차의 지금 실 상황이 어떤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끝으로 도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민주당하고 지역 정치권의 사실은 노사민정 협의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는데 전라북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더 이상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민주총 전북지역본부하고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의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전북지역 사용차 산업 위기 상황을 심도 있게 좀 다뤄달라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전북지역 사용차 산업 위기가 단순히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사와 가족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늦었지만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지역 정치권과 관계기관 및 지역 언론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중앙정부나 최고 경영진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전주공장위원회 주인구 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조동영 의원님, 노동자는 이렇게 노사민정 협의체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데 전라북도가 미온적이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라북도에 노사민정 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노조나 노조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조직처럼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예를 들면 이제 노동자들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고용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이걸 즉답을 이제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전라북도가.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다른 분들이 노동특보든 노사민정 협의특보든 협력관이든 이런 형태의 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 소위 말하면 노사민정이 되는 거지. 노사민정 조직 만들었으니까 오세요 하고 듣도 하나도 안 오면 이건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체감지수에서 노동조합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인식한다는 건 전라북도가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다시 한번 좀 그 도에 가서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서 좀 이런 협력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1차적으로 좀 제가 이거 노사민정 협의회 해봤잖아요. 군산에서. 노사민정 협의회가 군산에도 있고요. 전주에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다 있어요. 노사정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가 않아요.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저희 군산은 노사민정 실무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여 차례 회의를 하고요. 여기서 나온 안건들이 협의회에 올라가가지고 해야 사측의 마음도 노측의 마음도 관의 마음도 들어가는데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자 문제점 갖고 와서 문제점 얘기만 하고 헤어지는 정도의 회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은 만남을 가지려면 저 아까 우리 조동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전문가들이 가서 노도 만나보고 민도 만나보고 관도 만나봐야만 노사민정 협의할 때 이런 점이 있다 이런 게 나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장수에서 요즘 가야 유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북가야 장수가야 문재인 대통령도 뭐 100대 국정과제 이제 가야사를 통해서 동서의 협력. 그런데 행정에서는 태양광을 인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행정의 전문 영역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경제 관련해서도 역시 조동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줘야만 이게 한 해, 두 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 행정에서는 그 정도의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고 지금 앞에 주인구 의장님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수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 콘텐츠로 한다고 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BTS 때문에 지금 몇 조를 벌었던 것처럼 그런 문화 콘텐츠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태양광 사업이 우선은 당장은 이익이 보이니까 좀 엇박자가 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에만 맞추니까 그냥 허가를 해줬다 이런 말씀을 행정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한 행정 안에서도 엇박자로 가는 모습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 수소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수소 전기 트럭 주인구 의장이 지금 이제 스위스에 몇 대 지금 수주를 했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지만 그건 뭐 2025년까지 별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러니까 기술력은 지금 세계에서 일본하고 한국만 이 수소 자동차를 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요. 그게 그중에 현대가 가장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사실은 자동차나 트럭만 팔아갖고는 되질 않고요. 지금 이제 이 수소를 팔아야 되거든요. 담아서. 이 수소 경제학은 그거거든요.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수소는 부생 수소가 있고 이제 수전분해 수소가 있어요. 근데 수전분해 수소는 아직은 갈 길이 좀 멀고요. 비싼 전기를 물에다 때려서 발생되는 수소를 쓰자 하는 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부생 수소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게 같이 수출을 해야 되고요. 이런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국가에 수출할 때도 수소까지 같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인프라 구축도 같이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사업이 2개, 3개가 더 크게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소 인프라 사업 같은 게 충정소 같은 경우 군산에서도 지금 추진 중이고 전주도 추진 중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겁을 좀 많이 내고 있어요. 수소 폭탄이라는 입지 조건이 불리한 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 수소는 터지지 않는다. 좀 더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 아까 주인구 의장님 인프라를 말씀하시면서 수소 충전소가 지금 없지 않느냐. 지금 전북에 좀 단 한 곳입니까? 네, 단 한 곳 한 곳밖에 없죠. 최현승 교수님 이 관련해서 좀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기반 시설 인프라의 좀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제 그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미래 자동차 어떻게 갈 것이냐 놓고 전기차냐 수소차냐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업체들이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갔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차는 2마리 토끼를 다 쫓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기차도 하고 수소차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메이저급 기업들이 전기차, 수소차는 답이 아니다라고 하고 전기차로 갔어요. 그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또 현대의 그 결정이 상당히 좀 빛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를 설립한 게 2004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려워진 타타 그 대우가 군산에 준공한 지가 1995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타타 대우가 이제 막 생산해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전기차 하겠다고 해서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20년 지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차가 지금 이제 우선 우리 주인구 의장님께서는 이제 우선 이제 이 말씀도 어르신 말씀하셨고 빨리 해결해야 될 말씀들을 하셨는데 또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이 부분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지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소가 이제 미래 에너지인데 부생 수소 말고 원래 수소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계질 수소가 지금으로서는 답이에요. 계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다른 그 석유, 석탄 에너지 원으로부터 그걸 수소로 일단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생 수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공장에서 뭘 다른 화학 그 공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버리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아서 쓰는 건데 양이 얼마 안 돼요. 이걸로. 그래서 전라북도 이제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계질 수소 문제에도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래도 우리 전북만이라도 수소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전기차에 제일 많이 투자한 데가 어디냐 하면 제주도예요. 놀래겠지만은 군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제주도만큼도 지금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꾸 죽는 이제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기술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르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군산경제와 전북자동차 산업의 위기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군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서지만 위원장 그리고 군산발전포럼 상임의장인 최은성 군산대 교수, 전라도의회 조동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군산 중심으로 해서 이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군산형 일자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이 군산형 일자리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서지만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빠른 걸음으로 가지는 않지만 터덕터덕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 전기자동차 클러스터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는 곳은 없다. 트럭과 세단과 그다음에 특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하는 좀 소형 전기 자동차까지 다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장성을 확보한 데는 지금 전북 군산형 일자리다. 여기에 이제 에디슨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트럭, 버스까지도 다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전거에서부터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탱크까지 다 나올 수 있는 데는 군산밖에 없다. 전기 자동차로. 지금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이런 시장성의 확보는 돼 있는데 이런 시장성을 넓히는 일에는 좀 너무 소극적이어서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당초 계획됐던 부분보다는 한 6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6개월 후에부터는 가시적인 그 군산형 일자리 지금 나오실 거다. 현재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업체인 바이튼 경영난으로 그 바이트는 한 구역이었고요. 세단 중심의 바이트는 지금 좀 한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요. 이게 완전 사업이 정리된 게 아니고 새로운 이름 아니면 새로운 세단으로 바뀌어서 라인업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이튼 전기자동차가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구역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조동영 의원님, 어쨌든 이 지금 군산공장을 인수한 주식회사 명신과 좀 더 이 군산과 함께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방향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바이튼의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좀 사실 군산형 일자리가 약간의 답보 상태에 빠진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제 뭐 어쨌든 바이튼 외에도 다른 전기차와 한두 개의 업체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협의를 가져가고 있고 아마도 올해 안에 산자부 공모 신청이 완료돼서 뭐 원활한 승인이 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지만 위원장 얘기처럼
실제 전북 군산형이 일자리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거든요. 이게 이제 노사 민정이 사실상 주도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정치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어떤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어가야 될 과제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만큼 더 잘해야 될 과제도 있고 잘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덧붙여서 명신안 회사에 그 회사가 하나 들어가요. 여기서 그 회사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명신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도민들께서 알겠습니다.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현성 교수님. 군산이 최근에 강서 연구개발 특구로 신규 지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전주에 이미 이제 전북 연구개발 특구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군산이 상당히 그 R&D를 많이 하고 산업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특구라고 하는 건 구역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산이 포함이 안 돼서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R&D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정부에서 특별히 하나를 지원해줬는데 여기가 이제 전기차를 특화해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좀 큽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또 아까 그 군산이 일자리 잠깐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같은 스타일보다는 이게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명신, 에디슨 모터스, 대창 모터스, 뭐 이시스, 무슨 MPS 코리아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산업위기 지역, 고용위기 지역 거치면서 이게 이제 다 올연말이면 다 끝납니다. 이제 그동안에 재정 투입도 많이 됐고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 이제 군산이 희망 걸 거라고는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 군산형 일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이게 이제 재정도 크고 정부에서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에서도 특혜를 주는 좋은 사업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정부에다가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가지 말고 국가산업단지나 그 옆에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그다음에 이제 지방산단지 이렇게 다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데들 대상으로 아니면 최소한 우선 힘들다라고 하면 업종이라도 자동차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특장차도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 대체 부품 산업,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그다음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막 이게 다 모빌리티들이 모여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타타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타타가 또 아직도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는 어떤 플랫폼으로 좀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야지 우리가 큰 몫을 받을 수가 있지. 너무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면은 우리가 좀 제대로 이번 기회에 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지만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금방 최현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안을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안들은 지금 참여한 5개 업체에다가만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특정화했거든요. 이게 모범 사례가 된다고 하면 2, 3년 안에 이런 플랫폼처럼 대규모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고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과 함께 군산경제 전북 자동차 산업 위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공부가 참 많이 된 것 같고 방향을 좀 찾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그 노사민정협의체가 좀 실질적인 구성의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산발전 포럼의 최현성 교수 그리고 전라도의회 조동용 의원 그리고 군산경실련의 서지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